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빠입니다. 오늘은 송파에 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여기가 25년 차 연식으로 제가 여태껏 봐온 아파트 중에 제일 구조라든지 현장 컨디션이 굉장히 나이스한 현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가 사실은 가성비 공사를 하기에 정말 좋아요. 일단은 25년이라 좀 간당간당하긴 했는데 살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10년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당장 공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거를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컨디션이 되게 좋았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내가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차 되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 개념으로 좀 보고 좀 같이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현관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우리 이제 시공 팀장님들이라든지, 우리 대표님들께 전달하는 영상 편지. 네, 요거니까 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관부터. 바닥은 요거 그냥 덧방으로 하겠습니다. 덧방으로 하고, 그리고 요 디딤석은 필름으로 돌리겠습니다. 얘를 털어내는 순간 얘를 이렇게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날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속통을 다시 살렸다가 넣기에도 이게 연식이 오래돼서 좀 무너지고요. 내부를 좀 보여드리면은 고사양으로 세팅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요거 처진 것만 교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구팀 오셨을 때 부분적으로 좀 해달라고 하시고, 소리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다이소에서 뽕뽕이 사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하드웨어를 좀 교체해달라고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요 하드웨어 요 자리가 지금 픽스예요. 그래서 얘도 그대로 사용하고 얘도 그대로 사용하고 얘를 바꾸겠다 했을 때는 이 피스가 잘 안 조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여기다가 이쑤시개 꽂아 놔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지금 필름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름 들어갈 때는 요거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 타입 중에 몇 가지 이제 타입이 있는데, 그런 건 제가 고객님께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 타입으로 다시 하셔도 되고, 하나짜리로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선택을 하실 거고요. 여기는 몰딩을 일단은 없앨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상태 그대로 두고 요것만 띈 다음에 여기에다가 석고가 아니라 MDF로 친 다음에 알판 만들어가지고 필름 다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 현관 쪽은 다 필름으로 돌린다라는 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몰딩 띄고 필름으로 내릴 겁니다. 여긴 덧방 들어가고요. 그래서 덧방 들어가면 이 부분이 지금 한두 개가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한두 개 때문에 걸려 넘어지진 않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는 한두 개 정도까지 괜찮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조명은 공용부는 아직 고객님께서 좀 고민을 하실 단계인데, 제가 방이라든지 입구 쪽은 최대한 건들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실 1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일실 1등으로 가고, 그 대신에 커튼 박스 간접은 무조건 들어가시는 걸 제가 추천드렸거든요. 그래서 딱 두 개 그 버튼으로 스위치로 들어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친구 좀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얘는 살리는데, 디딤석은 살리는데, 얘는 지금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위에 얹어져 있는 상태라 얘를 재활용하기가 좀 애매하고, 떼어놓고 다시 붙여놓는다고 해도 얘가 연식이 있어서 레일도 쳐지고, 그래서 얘는 보내는 쪽으로. 그래서 이쪽을 보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포켓 슬라이딩으로 하실지, 아니면은 일반 중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실지, 뭐 한쪽만 여실지, 아니면 무프레임으로 들어가실지, 요거는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뭐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해지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켓 슬라이딩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하드웨어를 미리 심어 놔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참고해 주면 좋고, 난 그냥 그렇게 하기 싫고 그냥 이거 걷어내고 뚫어 놓은 다음에 그냥 일반 중문 넣겠다 그러시면은, 요즘에 영림 중문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림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디자인이 다양하니까 뭐 강남역 1번 출구 가시면 영림 그 큰 모델 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보시면서 거기에서 신청하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은 이게 넓어요. 이게 45평이고요. 25년 된 아파트인데 넓죠. 그리고 넓은 거를 또 이제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요거. 예. 요게 있는 아파트들은 얘가 공간이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 뭐가 좋냐? 여기다가 조적벽을 그대로 쌓아 올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넓은 상태로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요거는 걷어내고요. 예. 걷어내고 새로 요번에 라솔라에서 나온 거 방습도어, 예, 요거를 적용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바꾸면 되고, 그리고 요걸 한번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한번 가까이서 좀 찍어주시면은, 네. 이게 뭐냐면은, 일반, 이제, 저도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일반 턴키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컨설팅 방식이 있고, 이게 뭐냐면은, 보통으로 요 견적에 써놓은 거, 여기 3번 보시면, 요게 실제로 들어가는 실제 비용이고요. 위험 요소를 감안해가지고 넣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윤. 이렇게 되는데 보통 견적을 넣으라고 했을 때 요 세 단계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하고 다 걷어내는 거죠. 예, 살릴 건 살리지만 그래서 다 걷어낸 다음에 이 견적 금액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견적 금액이 좀 높겠죠. 컨설팅하는 방법은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을 예상만 해볼 뿐 견적을 낼 수는 없어요. 견적을 내겠다는 거는 위험 요소와 어느 정도 이윤까지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컨설팅은 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만 해보고 나중에 실제로 들어간 금액만 고객님이 후불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건 살리고 어떤 거는 팀을 통해서 체크를 계속하면서 끝까지 유지를 하고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될 거 요걸 하나 남겨놓고 어떤 거는 완전히 처음부터 이거는 걷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단계를 이제 제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타일 같은 경우 한번 말씀드릴게요. 타일은 덧방으로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상태가 괜찮아서 말씀드렸고 제가 첫 번째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러면 저 말고 그 다음 철거팀이 들어와서 상태 보고서 오케이 하면 또 오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타일팀이 와서 보았을 때 이거 털어내야 됩니다. 그럼 바로 털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3단계에 걸쳐가지고 저와 팀이 이제 계속 컨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시공 방법을 찾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천장이 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요게 습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위에가 변형이 또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시공법으로 도대체 왜 하느냐? 저도 사실 좀 모르긴 해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요즘엔 SMC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고급 시공 방법인데, 변형이라든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도장을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화장실에 도장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요. 전용 도료가 있긴 합니다. 그거는 우리 각 해당 팀 말씀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천장은 걷어내게 되고 하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수 한번 하기 위해서 걷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 첫 번째 방이 좀 넓고 좋죠. 여기가 지금 상태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시스템 창호인데 요런 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이거를 먼저 물어보셨대요. 전 세입자에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쭤보셨더니 얘가 이제 시스템 창호니까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좀 불안하긴 한데 이렇게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이렇게 열어놓고 들이쳤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이렇게 들이치고 물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도 한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정보를 얻어 오셨죠.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물 새는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창틀 자체가 이 아래쪽 옹벽 쪽이랑 이격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남향이거든요, 이쪽이. 그러면은 보통 실리콘이 이렇게 열 때문에
뭐 사계절도 있고 이렇게 떠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방수층이 깨져가지고 실리콘 방수층이 깨져가지고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는 요건 외부 팀에게 좀 말씀하셔가지고 실리콘을 한번 돌려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내부 실리콘이랑 외부 실리콘이랑은 좀 다릅니다. 외부 실리콘 같은 경우는 줄까지 타는 거를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금액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요거는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렇게 하시면 관리 진짜 잘 하시는 거예요. 인테리어 해놓고 아예 모르고 넘어가시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외벽 그 실리콘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위협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가 좀 그래도 고층인데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벽에 실리콘, 특히 이제 샤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샤시까지 실리콘을 해주는 그 타이밍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한번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아마 벽 쪽만 하고 샤시 쪽은 아마 실리콘을 안 쏘시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관리사무소랑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공사할 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는 쳐볼게요. 울리죠? 여기는 텁텁텁, 여기는 옹벽, 그리고 여기는 가벽, 여기는 옹벽에 단열재에 석고로 마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그냥 두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걷어내고 단열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뽕뽕뽕뽕뽕뽕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폼을 주입해가지고 할 것이냐. 만약에 제가 턴키로 해가지고 뽕뽕뽕뽕뽕뽕 해가지고 하시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멱살 잡히는 거예요. 내가 준 돈이 얼만데. 그래서 턴키로 할 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금액을 싸게 넣을 수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예전에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기하면은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벌써 제 입에서 나오죠. 어쩔 수가 없어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돈을 줬는데 해준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열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고객님이 모른다 그러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넘어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고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컨설팅 지금 하고 있으니까 턴키 할 때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금액이 나온다고 견적을 이제 미리 드리죠. 그럴 경우에는 단점이 있어요. 견적이 높아지면 계약 확률은 떨어져요. 근데 그건 별개의 얘기긴 한데, 컨설팅을 했을 때는 고객님이 그 집의 모든 컨디션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다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여기에 단열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최적이겠느냐, 역으로 미대 오빠가 살 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 보통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다 폼 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옹벽인데 여기에 지금 곰팡이 흔적은 현재로서는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도배를 한 번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뜯어내면 아마 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는 옹벽이기 때문에 여기는 옆집이 또 있습니다. 옆에 붙어 있어서 완전히 끝집이라면 좀 단열 좀 제대로 좀 했을 텐데, 여기는 떡가베 들어갈 거예요. 떡가베가 보통 가볍게는 실리콘 뚱뚱뚱 쏘고서 한 멜트 한 다음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단열 성능은 없어지죠. 그런데 폼 본드 있지 않습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 살짝. 근데 일반 폼은 부풀어 오름이 좀 크고요. 폼 본드는 부풀어 오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에 폼 본드를 껌껌하게 싸가지고 석고 자체에 폼 본드를 붙이면서 그 폼 본드가 일부 단열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아주 외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단열 성능이 확실히 떨어져요. 얇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외벽에 연결된 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소극적으로 단열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여기만큼은 한번 떡가베를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폼 본드를 가득 쏴가지고 해주자. 그리고 석고와 석고 붙였을 때 본드 처리하는 거, 이게 뭐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목수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영역은 오랫동안 같이 해온 목수팀의 퀄리티라든지 뭐 루틴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어떤 현장에서의 뭐 자부심이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어떤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것까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꼭 미드 오빠 팀을 써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팀은 인건비 자체는 조금 비쌉니다. 그걸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저희 팀을 안 써도 돼요. 그러면은 미디 오빠는 뭐 하냐? 그 팀, 이 현장 퀄리티에 맞는 팀을 섭외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정보를 드려요. 예. 심지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고 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떡가벨 치지만 가볍게 그렇게 예, 단열 성능 없이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열에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쭉 밀고 들어갈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재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손잡이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거 바꾸실 수도 있고 내부 소통도 그냥 닦아가지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쾅! 이게 있으니까 예, 하드웨어를 새로 교체하시든지 아니면 여기다 뽕뽕이 대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라는 건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벽면이 지금 이게 맞잖아요. 예, 이 신경 엄청 쓴 거예요. 게다가 여기는 또 저기네, 옹벽이네. 예, 그래서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필름으로 하고 이렇게 이 매질을 준 거예요. 이런 디테일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디테일이고 특히 이거 여기 보세요. 이게 되게 두껍죠. 두꺼운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왜 두꺼웠냐면 여기가 힌지가 위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네모 중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업시설에 들어가는 강화유리 중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래 위로 힌지를 박아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경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급 방식이긴 한데 대신에 여기에 그 구멍이 좀 있어가지고 닫아놔도 구멍이 보여요. 비쌤 현상이.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부 쪽은 우리가 털어내고 지금 그 완전히 평탄을 요즘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쌤 현상이라든지 뭐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소리라든지가 약간 들리는데 나오거나 들리는데 이거는 예, 좋은 디테일인데 여기가 이렇게 예, 소리가 좀 나고 그런 좀 느낌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일부러 누가 떼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하중을 이런 데 막 받다 보니까 예, 열고 닫을 때 이게 문도 지금 멤브레인일 거예요. 이게 두껍고 짱짱해요. 무겁고 그래서 하중을 크게 받다 보니까 이게 푹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집이 좋은데 잘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런 건 좀 아쉬워서 일반 도어로 일단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는 여쭤봤죠. 이거 같은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일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써놨죠. 일반 도어는 예, 이렇게 해놓은 데가 비쌤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공간이 있다. 오케이. 여기는 지금 게스킷 방식으로 많이 하죠. 대신에 예, 이쪽으로 경첩이 박히는 방식이고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에는 비스미라든지 소리샘이 있다. 여기는 오케이 게스킨 방식 하니까요. 여기 하중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스케치로 그려드리니까요. 이해하시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이쪽에는 에어컨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제가 두 번째 방으로 들어왔는데 첫 번째 방은 이쪽, 두 번째 방은 이쪽에 에어컨이 그 벽부형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설비를 좀 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 아파트 다른 집에도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우리 설치팀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예. 에어컨은 한 번에 설치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예. 설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어컨을 얹으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여기도 동일하게 구멍 뚫어가지고 찔러 넣고 폼 쏘고 예. 대신에 여기는 필름으로 감싸기로 했어요. 예. 필름으로 감싸고 마감을 하고 이쪽은 도배. 그리고 방 조명 세팅은요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니즈가 또 강하지는 않으셨고 정확한 컨셉이 있으셨어요. 밝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다 일실 1등 바리솔 조명 넣으시는 걸 추천드렸고 여기다가는 커튼 간접 조명. 커튼 간접 조명은 그냥 공사 들어갈 때 무조건이라는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인데 여기는 무조건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해가지고 두 개 껐다 켰다 하시면 실제로 이런 부분 포인트 조명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저도 많이 해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 커튼 간접 조명이 더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포인트 조명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빠지면 얘는 공간 조명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런 포인트 조명의 역할을 하는 조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밑에 오브제라든지 어떤 특정 빛을 쏘여줘야 하는 그런 장치물이 있어야 효과를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우리 자녀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이 위치도 바뀌고 가구도 좀씩 바뀌어요. 레이아웃도 약간씩. 그렇게 본다면 얘는 그렇게 활용도가 클까라는 생각도 들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 뭐 모니터 조명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스탠드 조명도 있고 좀 다양하니까 그런 걸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가 지금 하나, 두 개로 지금 회로가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만 교체하면 되니까 돈이 안 들어가죠. 예. 선만 저쪽으로 넣어가지고 넣으면 되니까. 제가 인테리어는 보통 제가 사치제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고객님께 그랬어요. 여기 와가지고. 고객님, 제가 만약에 고객님을 잘 설득해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받으신다라는 거는 내 집의 컨디션을 내가 알고, 내가 공사 적용 범위를 정보를 전달받아가지고 내가 컨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고객님한테.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이 공사에서 도배와 조명만 바꾸고 들어오시게끔 내가 컨설팅을 해버렸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고객님께 드릴 수 있는, 그죠? 가장 최고의 어떤 옵션 선택을 제안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액에 있어서는 저스트하게 제가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확장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보통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가장 효과가 큰 평수는 30평대 그 미만이 이제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집에가 45평이기 때문에 여기다 TV 하나 놓고 뭐 여기다 소파를 하나 놓는다고 해가지고 전혀 좁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요새는 내가 소파에서 좀 누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소파 그 머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쿠션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이 굉장히 커집니다. 3인용, 4인용으로 들어갈 때는. 그게 모자랄 경우에는 확장을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그나마도 이런 털 수 없는 날개벽이 있다면 제한을 받겠죠. 그래서 확장할 때는 반드시 용도가 있어야 된다. 괜히 큰 평수 털어봤자 금액만 더 나오고 샤시 바꿔야 되고 단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신에 고객님께서 이제 여기를 크게 쓰기로 아예 마음 먹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확장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쉽지만, 요거는 시스템 창호긴 한데요. 시스템 창호가 지금 그냥 보니까 페어 유리예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연결해가지고 속에 공기층 나눠놓고, 근데 진짜 그 시스템 유리 제대로 하나로 가려면 하나, 둘, 셋. 그래서 단열 그 공기층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하나라서 아무래도 좀 냉한 기운이 팍팍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가끔 좀 괜찮게 지어진 아파트 보면은 외부를 시스템 창으로 했는데 추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얘를 미관상 못 바꾸게 제한을 하는 곳이 있어서 안쪽에다가 어쩔 수 없이 뭐 폴딩 도어를 하시는 데도 있고, 저희 최영댁이 폴딩 도어를 하셨다고요. 저는 그거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폴딩 도어로 하셨고, 아니면 여기다 덧창을 대가지고 하는데, 덧창은 전 최악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게 중간에 창과 창의 이격이 있고 실리콘 싸도 나중에 이게 찌그덕찌그덕 되면서 막 뒤틀리더라고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면은 여기다 창 하나 더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손이 잘 안 들어가고 뭐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창살 안에 갇혀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폴딩도 해가지고 평소에 열어두시고 습 관리 하시면서 쓰는 게 낫다. 기존에 있던 도어와 새로 덧창한 도어 사이에 습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온도 변화에 따른 어떤 그런 변형이라든지 이거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얘를 바꾸실 거면 아예 바꾸시던가, 아니면은 원래 창과 신창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뭐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폴딩이 낫지 않나. 근데 폴딩을 해도 접히는 부분은 또 여기가 손이 안 들어가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철거했을 때 그냥 싹 바꿔버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옛날에 덧창을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덧창을 추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도 인테리어 업자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도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1, 2년에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게 어떤 그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어떤 뭐 교육을 좀 받는다던가, 그럼 훨씬 낫죠. 그리고 그 그룹 안에 속해 있으면은 좀 안정감이 있죠. 모르는 것도 제가 지금 아카데미 쪽과 그리고 이제 협회 쪽 해가지고 한 600분 정도가 있는, 그러니까 300 한 요 정도 있는 단톡방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저도 안정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아니어도 그 누군가에게 인테리어를 요청하신다 그런데 딱 봤을 때
조금 잘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든다. 그랬을 때는 이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보다 더한 역량들을 갖고 있는 그 그룹들이 있다면 서로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조명도 그렇고 뭐 어떤 시공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까 전에 문도 보셨죠? 이미 저 디테일이 25년 전에 쓰고 있었던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디테일이 우리가 익숙하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있었던 거고, 근데 그걸 모르고 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25년 전에 저 디테일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게 생소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을 뿐이지. 우리 팀이 그걸 뭐 많이 해보지 않았다거나. 근데 대부분 목수팀은 뭐 다 해봤을 테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하시고, 예, 그걸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 디자이너 혹은 인테리어 업체를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제거를 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이제 주방. 금액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커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40평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좀 금액을 아낄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을까. 그 이유는 구조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넓은 기본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요즘 틱하진 않지만, 예, 이 친구를 조금 늘려주고 요걸 바꾼다면 아주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구조는 너무 좋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냉장고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쪽에 냉장고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 공간이 넓기 때문에, 예, 그냥 저는 이거 그대로 밀고 나가셔도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설비 바꿀 필요 없죠. 후드 위치 바꿀 필요 없죠. 그럼 금액이 쑥쑥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거 설비 전기 목공까지는 내가 원한다면은 아예 금액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타일, 필름, 뭐 마루, 도배, 가구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가 좀 없어요. 왜냐면 면적이 그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철거설비 전기목공은 살릴 수 있는 거 내 판단해서 살리고, 그죠? 내 판단해서 죽이고, 맞춰 놓은 다음에 까는 거.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철거설비 전기목공에서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5평이면 좀 괜찮은 여유 공간에, 예, 레이아웃을 바꾸지 않고 대신에 조금 늘리고 새롭게 바꾸고 하드웨어 괜찮은 거 써가지고 바꾼다면 예뻐지겠죠.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는 타일 들어가면 됩니다. 좀 독특하죠, 여기가. 예, 이게 무슨 그 스댕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인조대리석 들어가고, 스댕 요상하게 해놓고, 여기다 도배. 근데 이 디테일은 이제 아니니까, 타일 한번 밀고 들어가신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미드웨이를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그럼 여기도 타일 할까요?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인덕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격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예, 타일 할 필요가 없고, 타일을 하게 되면 타일 1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주방이야 공간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좁아지는, 예, 시각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필름으로 들어가시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 튀면 조금, 예, 지우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디테일을 했었었나 봐요. 예. 25년 전 바로 그때로, 예, 되돌아갔는데, 여기는 뭐 미드웨이 쪽에다가 타일을 하든지 인조 대리석을 하든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시 재사용하실 수 있는 인덕션으로 교체를 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렇게 좀 뚫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볼까요? 저 열다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예, 고장 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을 지금 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여기는 확장하고, 지금 여기 공간이 보시면은, 많이, 곰팡이가 조금 엄청 심하진 않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칠 다 떨어졌죠. 예. 육안으로 이게 저한테 걸린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저 오케이 컨펌 받고, 철거팀 오케이 컨펌 받고, 그리고 마무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타일이면 타일팀, 목공이면 목공팀, 예. 전기면 전기팀. 요 분들이 나중에 이제 딱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 손에서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미리 걷어내고 이제 철거 후 단열을 해야 된다. 아까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방은 남양 쪽이어서 그런지 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구멍 뚫어가지고 하는 방법 아니고 제대로 털어내고서 한다. 예. 그래서 아낄 건 아끼고 할 건 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창 교체를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요거는 걷어내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요 옆은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쭉 와 있는 상태에서 벽 들어가 있으면 그 벽으로 냉기가 살짝 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거에 대한 단열이 안 돼 있어요. 요 옆에 있는 방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는 물론 이게 확실하게 단열하면 좋겠죠. 근데 요 정도라면은 전 여기다가 여기 단열 들어가니까요. 여기는 떡갑에 쳐가지고, 예, 폼본드 좀 두껍게 싸가지고 여기다 넣을 생각입니다. 목상 잡으면은 뭐 좋긴 하겠지만 금액이 좀 들어가니까, 예. 폼 잘 싸야죠. 그래서 석고 마감되고 그 폼 자체가 약간의 좀 단열 역할을 좀 해준다라는 거, 그렇게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 벽이랑 레벨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쪽에서부터 냉기가 타고 들어온다는 소리인데, 여기에는 그냥 도배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그냥 칠로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쪽까지 그냥 쭉 그냥 밀고 들어올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평월도도 한번 맞추고,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걷어낼 거고요. 여기를 그냥 틀 겁니다. 그래서 이 트는 결정은 확실히 고객님께서 레퍼런스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위아래 집 고친 집을, 예,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트는 거 괜찮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고객님의 취향이 이제 나오는데 아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제 아치로 진행하셔도 되고, 대신에 아치로 했을 때와 그냥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떤 공간을 내가 느끼는 어떤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이런 직선적인 느낌의 어떤 구조물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공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최소화된, 예, 최적의 어떤 공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점선면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R값을 넣는 순간 시선이 거기로 확 모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화가 되는 거죠. 조명도 마찬가지로 공간 조명, 가운데 큰 거 빵 때리면 그게 제가 공간 조명이라고 했고, 같은 거라도 벽으로 밀고 오는 순간 그게 어떤, 예, 그 특정 오브제를 비친다거나, 예, 그 공간을 정의하는 요소로서 같이 묶여지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 조명이 된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치를 집어넣는 순간, 예, 공간을 정의하는 벽 요소에서 어떤 하나의 포인트로 모이게 되는 이 시각적 요소를 갑자기 확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좋아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사치제 말씀드리는 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확실히 아치는 사치제를 조금 더, 예, 강력하게 증거하는 요소가 되는 건데, 좋고요. 근데 인테리어 할 때 하는 게 뭐 좋긴 하죠. 그래서 좋은데, 이 공간에서만큼은 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공간은 여기입니다라고 딱 끝내는 거예요. 예. 여기는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감성에서 벗어나는, 예, 좀 조금 더 다른 공간이죠.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을 예로 나눈 게 아니라 예로 나눈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통 이런 데를 어떤 뭐 포인트가 되는 필름이라든지 뭐 수입 벽지라든지 이렇게 꾸며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나는 좀 넓게 쓰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아치를 만들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시는 게 금액적으로도 아낄 수 있고 공간감도 넓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들어보겠습니다. 안방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포인트 조명을 그냥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예, 간접 조명하고 메인등 하나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버튼은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컨디션이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봉이 있잖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봉이 이렇게, 그죠? 예. 이런 거는 바꿔달라고 가구팀께 요청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요거 지금 여기 따닥, 예, 좀 차이가 있죠. 요게 필름으로 해도 되는데 이게 좀 개가 안 나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도어 교체 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무걸레 바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짜리로 그냥 크게 쭉 밀고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그 공간 이제 우리가 올공 사면 다 뜯어내고 합시다. 보통 제가 턴키 할 때도 마찬가지죠. 2번 따닥 눌러주시겠습니까? 2번 따닥. 예. 여기를 다 걷어내고 하겠다 하면은 다 이런 비용을 예상하고 견적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컨설팅을 받으실 때는 살릴 건 살리자고 하는
어떤 그런 스탠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얘 붕 뜬 친구들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얘가. 왜냐면 가구팀의 영역이긴 한데 실제로 가구팀은 설치해 주려고 하지 기존 거를 리폼해 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구팀이랑 잘 뭐 맞으셨다면은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저희 팀을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미리 좀 빼놔서 살짝 해놨다가 요거 도배하고 재설치를 요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설치하는 거는 이제 큰 어려운 건 없는데 보통 떼고 붙일 때 하드웨어가 좀 없어진다라거나 아니면 볼트 같은 게 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신경 써주시면은 가구팀에서 서비스 개념은 아니죠. 물론 일정의 금액을 약간은 받고 하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컨디션이 좋은 것들이 있다면은 괜찮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여기가 25년 된 아파트지만 실내에 들어와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속통 같은 경우 재사용이 가능해요. 컨디션이 괜찮고. 근데 이제 바깥을 이제 막고 있는 아까 전에 그 창문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거는 벌써 25년 되면은 뭐 시스템 차이건 뭐건 간에 좀 교체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할 거고 여기는 이거는 그냥 제 사용보다는 그냥 걷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걷어내시고 다시 사용하실 거고.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화장실. 화장실은 요거를 다시 설치를 하셨었나 봐요. 기존에 계셨던 분이. 근데 요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떼어내고 다시 요 똑같은 걸 하려면 요거 돈 들어가지, 요거 돈 들어가지, 요거 돈 들어가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차라리 이 덩어리를 그냥 타일로 하겠다 그러면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타일팀만 들어가가지고 타일 붙이고 독이 들어오면 끝.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지금 인조대리석인데 인조대리석 팀이 따로 들어와가지고 인조대리석 해야 되지. 그리고 이거 가구팀에 들어서 가구 해야 되지. 물론 가구팀이 인조대리석은 하긴 하지만 어떻게 됐던 간에 가구팀 자체에서 인조대리석 팀을 데리고 있는 거지 가구팀 자체에서 인조대리석까지 같이 시공하고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팀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할 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 전 보고요. 젠다이 놓고 필름 저기 타일 하고서 설치하고 그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다시 원래대로 원상태로 돌려주는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천장 다시 SMC 할 거고요. 걷어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덧방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걷어내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조적 파티션 요청하셔가지고 그 공용 욕실도 그렇고 안방도 그렇고 조적은 좀 할 생각입니다. 조적은 여기는 그냥 이렇게 1대1로 들어가서 조적 같은 경우 이게 깊이에 대한 매뉴얼은 사실 없어요. 내가 들어가지고 하는데 물 튀는 게 싫다 그럼 더 빼는 거예요. 대신에 이 폭이 600 정도 이상은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내가 맨몸으로 들어왔을 때 걸리지 않으니까요. 보통은 맨몸으로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문은 그래도 한 800 정도는 빼주시는 게 좀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기에 좀 좋다. 딱 매뉴얼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뭐 구형만 한번 쳐주고 물 튀는 건 괜찮고 나는 이게 어깨가 넓어가지고 더 들어와야 돼. 그럼 이제 더 넓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뭐 800 정도까지는 1m는 좀 너무 과하고 1m는 그냥 큰 뻥 공간이고 물론 여기가 지금 1m는 넘지만 600에서 한 800 정도면 어떨까? 그거보다 좁아지면 진짜 그때는 조금 대신에 이제 가끔이 아니죠. 대부분 그 아파트 화장실이 좀 좁아요. 그래가지고 문이 좁아서 뭐 600대도 나오는 데 있고 500 후반 나오는 데도 있고 심각한 데도 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좁은 것보다는 넓게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지금 저기였죠. 그 딱 봐도 여기 붙박이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한 번 더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영상 초반에 보시면 첫 번째 방에 여기가 한 번 더 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럼 아마 뜯어보면 여기에 곰팡이가 있냐 없냐도 한번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같은 조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북향이고 거기는 남향이었고요. 근데 소리 잘 들리시죠? 요거는 이제 단열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단열이 깨지게 되면은 옹벽이잖아요. 옹벽에서 뭔가 이제 크랙이라든지 뭔가 냉기가 이렇게 오면서 단열재를 터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단열재가.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그냥 옹벽에서 떨어져 있을 거고. 그리고 걔가 떨어지니까 움직이면서 이렇게 붕 밀고 나오면서 얘까지 같이 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남향 쪽에는 제가 구멍만 뚫어서 해도 된다고 한 데가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쪽, 북향 쪽은 지금 다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곰팡이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터져서 그래요. 냉한 기운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차가운 그 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랑 마주치면서 여기에 습이 조금씩 생기고, 관리가 안 된 상태로 하면 곰팡이가 이제, 그래서 요 코너에 생기는 게 이거 터져서 그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샷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얘만 잡아주면 큰 문제는 없고, 대신에 이제 연식이 25년이 됐으니까 바꿔주면 좋은데 바꿔주지 않아도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물론 25년 전에 그 시스템 창이랑 지금의 시스템 창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이게 시스템 창을 시스템 창으로 바꾼다 그랬을 때는 거의 한 2천만 원 육박하기 때문에 그 이상 막 팍팍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45평이라 꼭 굳이 그런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예산도 생각은 해야 되니까요. 여기는 무멀딩 무무선 들어가고, 여기 디테일이 좀 특이하죠. 아니 군포에서 만났던 디테일이 여기서도 갑자기 또 만나네. 송파에서. 그래가지고 저 이거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 디테일을 왜 하는 거냐면은 이 벽은 장담을 못하는 굴곡이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에 얘로 일직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이 일직선 천장에서 잡아준 게 내 눈에 딱 띄겠죠. 여기서 저쪽 한번 찍어 볼까요? 이렇게. 이 벽은 울퉁불퉁해요. 근데 이 라인 때문에 이 벽이 똑바로 되어지게 보이는 어떤 그 착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디테일이니까 이거는 굳이 뭐 미를 필요도 없고 그 상태로 제가 도배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벽 도배의 어떤 울퉁불퉁한 느낌을 이 천장, 이 인마이너스 몰딩 개념의 이 꺾어진 엣지면이 쫙 길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보인다. 우리 집 이사갈 집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살리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나이스예요. 그리고 여기는 디아망 포티스 회벽 화이트로 제가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길었지만 여기까지. 그래서 이 영상은 또 우리 팀장님들이 또 보셔야 되니까요.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진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어떤 타이밍이라고 봐요. 요거를 잘 받고 진단을 정확하게 했을 때, 두 번 따닥 눌러주세요. 따닥. 따닥. 진단을 정확하게 이제 받았을 때 내가 시공팀에게 어디는 해주시고 어디는 빼주시고 그걸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 전달도 제가 하는 거지만 컨설팅이 굉장히 좋은 거는 내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현장 진단 하실 때는 보통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길게는 뭐 더 오래 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영상을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그러면은 팀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지니까 좋고요. 그리고 가성비라는 영역에서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다고 제가 장담할게요. 그러니까 뭐 미대 오빠만의 뭐 전매 특허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업자들도 경험이 있다면 와가지고 현장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실측 있지 않습니까? 뭐 견적을 위한 실측을 한다. 실제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실측은 목수가 하고요. 그리고 목수가 뭘 위해 하느냐? 문 발주할 때 실측하고요. 그리고 가구팀이 와가지고 실측하고요. 그리고 각 공정별로 실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알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여기 얼마큼 잘라야 되네 해가지고 실측을 해가지고 자르고, 실제로 실측이 그거고, 정확하게는 현장 진단 아니면 뭐 현장 점검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견적 받기 위해서 한번 와주셔가지고 한번 봐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제가 딱 정의를 해드릴게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해야 현장 진단이 나오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견적은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책정이 될 텐데 여기 영역이 컨설팅으로 받으시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만 해볼 뿐 실제로 들어간 걸 지불하는 순간 내가 알게 돼요. 하지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걸 바탕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걸 바탕으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건 살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미세한 변수는 거의 없어요. 그 공사 금액이 5% 미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컨펌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컨펌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고객님이 어떤 추가 사항이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철거팀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팀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팀에서 최종적으로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천장을 이렇게 탁 걷어내면 그냥 호도도도도 떨어져요. 그거는 목공팀에서 최종 승인을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결제가 올라가고 그래서 최고 CEO까지 가지 않습니까? CEO에서 막힌 거예요. 그럼 현장은 누가 CEO냐? 제가 CEO냐? 아닙니다. 현장을 마무리하는 그 팀, 거기에 있는 팀장님이 CEO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이거는 안 되겠네요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 천장이 너무 처져가지고 그러니까는 거의 부서져요. 그 석고가. 그래서 그거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승인했다 하더라도 최종 승인은 우리 팀장님들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최적의 시공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금액 그러면 견적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실제 얼마가 들어갈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 정도 들어갈 거야 라고 일단 예상을 해서 넣겠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비용이 첨가가 되냐면은 위험 요소, 변수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요소. 예를 들어서 제가 견적을 낸다 하면은요 천장 털지 안 털지 몰라요. 근데 25년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30년이잖아요. 그러면 30년이 지나는 순간 석고가 가지고 있는 내구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속통 보셨지 않습니까? 속통 같은 거 보면 꽤 내구도가 괜찮아요. 그러면은 외벽에서 들어오는 온도라든지 수많은 어떤 위협적인 요소로부터 얘가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는가, 어느 정도 컨디션인가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근데 25년이면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명 세팅을 라인 조명이라든지 뭐 크게 천장을 째거나 그런 조명 안 넣을 거고요. 평활도를 맞춰야 되는 조명 안 넣을 거기 때문에 저는 오케이 사인을 냈습니다. 근데 철거팀, 전기팀, 목공팀에서 오셔가지고 보겠죠. 그때는 컨펌이 안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견적을 내달라고 하시는 거는 솔직히 내드릴 수가 없어요. 예상 금액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자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게 보통 맞아 떨어져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현장 진단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방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최종적인 컨펌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장 가득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에 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얘기를 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최적이죠. 그래서 실행비, 위험 요소 그리고 이윤까지 들어가는 게 견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가 견적을 내드릴 수 있지만 견적을 내는 순간 그건 턴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은 최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최고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고객님의 그 니즈에 따라서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그걸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컨설팅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이 좀 길었지만 그래서 제가 좀 말 좀 빨리 했어요. 이번엔 2배속으로 하시면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 현장도 따라오시면서 진행되시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저랑 이제 계약을 하셔가지고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 턴키는 좀 달라요. 턴키는 좀 시크릿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예 좀 유튜브를 좀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집 좀 서로 도우면서 좀 하고 싶어 해가지고 좀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 그 계약된 회원들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하시는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이렇게 좀 만들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따라와 주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 우리 저랑 지금 같이 연결돼가지고 하시는 분들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현장 오셔가지고 보실 수 있고 디테일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어떨 때는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주 길었지만 제가 몇 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길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히 말하지만 누구한테 보여줬다고 해서 저거 가짜야라고 얘기할 만큼 어설픈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맨날 1일 1영상 올리고 있죠. 예, 진심을 담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